혹은 뭐 전기사나 조종사 다 포함하는 얘기지. 작동자 입장에서 이 정도 조건에서 이 정도 출력을 하면 이 정도는 비행할 수 있어. 이 정도 기동성은 나올 거야. 라고 학습된 게 있지. 그 범위 안에 나올 수 있는 출력이 나와야 되겠지. 또 뭐 어떤 조건에서 그 정도 출력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제어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올렸다가 이렇게 내렸는데 내리는 이제 그 자동차로 따져도 그런 게 있지. 뭐 엑셀을 밟았다가 놨을 때 RPM이 떨어지는 속도, 떨어지는 어떤 방식, 뭐 갑자기 한번 털컥하고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차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람한테도 신뢰도가 똑같은 게 내가 이렇게 조건을 걸면 이런 주문을 하면 얘는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믿어야 그렇게 내가 주문을 하고 가르치고 지시를 하지. 근데 얘기할 때마다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일관성이 있어. 그치. 상관 입장에서 부하 직원으로 쓰기가 힘들어.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나와줘야 얘는 뭐 얘처럼 늘 15분 늦어. 이게 딱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떨 땐 5분 늦다가 어떨 땐 20분 늦다가 어떨 땐 안 나오고 이러면 얘를 대다 쓸 수가 없는 거야. 얘는 늘 15분 늦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 뭐 이런 것도 신뢰도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딱 정해진 상태에서 그냥 엔진도 매끄럽게 조용하게 잘 돌아가고 있으면 아이들이 프로폴리 한 거지. 거기서 이제 밟아. 운행을 하기 전에 엔진을 쭉 밟아서 RPM을 쭉 올리는 거야. 그래서 차로 따지면 한 6,000 RPM까지 내가 올렸다. 6,000까지? 예를 들면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쭉 올렸는데 중간에 별 무리 없이 계속 잘 올라가고 RPM도 잘 올라가고 중간에 이상현상이나 경고등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비유를 하자면 에어컨도 켜보고 히터도 켜보고 뭐 윈도우도 올렸다 냈다 해보고 뭐 이런 거지. 그런 것들을 다 작동시켰는데도 근데 니네가 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 시동만 딱 켜놓은 아이들 상태에서 안개등 같은 거 탁 키면 RPM이 출렁거려. 해봤어?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쓰는 에어컨은 뭐 당연한 거고 RPM이 출렁한다고. 알터네이트 부상가 걸려.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를 교환하는 일이 있어. 아내가 타고 다니는 경차. 야, 오죽하면 마스터 실린더로 교환할까 싶은데 경차는 그걸 교환할 일이 있더라고. 실린더.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전혀 느낌이 다르더라. 연료 펌프도 교체를 해본 적이 있거든. 지금 내 차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경차는 뭐 조금만 타면 부품들을 교체할 게 상당히 많아. 근데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공부가 되는 거지 나도.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걸 교체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구나. 평생 뭐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로 교체해 볼 일이 없으니까 보통 일반적인 차는 이런 느낌을 겪어보지를 못했는데 경차 덕분에 그걸 나도 느껴본 거지. 경차가 또 나 같은 사람한테는 좋은 점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공부가 되는 거니까. 결함의 형태를 느껴보면서 수리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 이런 거를 내가 딱 감지하면 어떤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어떤 기능을 담당을 하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나 이런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그런 재미도 있어. 이제 마그네토 타이밍이 서로 다르게 세팅되어 있다. 이거를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감사합니다. 잘 가네. 은진이가 해도 잘 가네. 내가 말이 필요가 없네. 편집할 게 없겠는데 이거.
이거지. 파워 체크라는 거죠. 여기 이제 항공기 입장에서는 이제 항공기 제조사에서는 이 비행기는 이 정도 RPM에서 이 정도 마력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비행 스케줄이나 퍼포먼스를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뭐 표준적인 조건 하에서 항공기 제조사들이 이제 만든 데이터잖아요, 그거. 근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뭐 환경, 여기서도 그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하거든. 그래서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야. And specific blade angle. 즉, fixed pitch propeller라는 뜻이야. 프로펠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딱 고정돼 있어. 각도가. 그래서 특정 공기 밀도하에서 특정한 앵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펠러. 얘는 그 비행기가 이 프로펠러 달고 비행을 한다라는 뜻은 이 RPM에서 이 정도 마력은 나와야 한다라는 신뢰도가 담보가 돼야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그때마다 조절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RPM, 그러니까 이 RPM,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한 마력이 있잖아. 그 마력이 있어야 그 무게, 그 밀도를 이겨내서 회전하는 저항, 그 이겨내면서 그 정도 회전을 해야 그 정도의 추력을 만들어내니까 그 프로펠러의 경우엔 최소의 이 정도의 마력은 필요하다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마력이 필요한 건 그 프로펠러고, 그 마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은 뭐 몇 RPM, 보통은 이제 순항 RPM이겠지. 순항 RPM에서 그 프로펠러를 돌릴 정도의 마력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않으면 뭐 특정 뭐 RPM에서 그 RPM에서 뭐 마력이 그거보다 적게 나온다든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든지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야. 이게 픽스드일 경우에 그런 거고, 피치를 엔진이 얼마나 일을 하느냐를 마력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엔진의 동력,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엔진의 파워. 엔진의 파워, 엔진의 힘. 왜냐면 차로 따지면 바퀴가 무게를 싣고 있잖아. 바퀴에 무게를 싣고 있잖아. 그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최소한 예를 들면 뭐 짐차야. 그냥 승용차는 뭐 조금만 밟아도 그냥 다 하니까 그냥 할 게 없고, 짐차에 뭐 25톤 트럭이야. 25톤 트럭에 25톤을 딱 때려 실었어. 그러면 아이들에서 밟아야 나가. 자, 밟았을 때 어느 정도 RPM을 밟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RPM 뭐 3000에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온다. 이게 데이터로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 무게 실었을 때 어느 정도 밟아야 어느 RPM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걸 이제 알고 있어야지. 이게 차이도 있어. 니네 이거 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실제로 이제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실수로 그 트랜스미션 레버를 니네가 P, N, D, P, R, N, D 그 밑으로 또 있는 경우도 있지. 뭐였지? L, S, 2, 1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나 아니면 그 밑에 뭐가 더 있거나 그래. 그게 뭐냐면 기어를 단계별로 나눠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4단계다. 그러면 4단에 D를 놓으면 이걸 다 써. 근데 한 단계 밑에 뭐 2 그럼 요걸 하나 안 쓰는 거야. 1, 2, 3단만 쓰는 거야. 3단 이상 안 올라가. 그 다음에 1로 내리면 1, 2단만 쓰는 거야. 근데 그게 왜 필요해 그러지? 필요해.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쓸 뿐이야. 그러니까 P에서 쭉 R, N, D 가잖아. 왼쪽으로 밀면 3이야. 3 갔다가 더 내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이제 기어비가 구성이 되는데, 쭉 가다가 예전에 따지면 오버드라이드 오프 버튼 같은 기능이 되는 거지. 쭉 밟다가 변속기 레버를 툭 치면 한 단계 뚝 떨어져. 그러니까 4단에서 3단으로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고 쭉 밟으면 추월할 때 쓰는 거지, 그게. 쭉 가다가 툭 치고 밟으면 그냥 추월. 힘을 좀 세게 하고 기름을 더 때려부음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기어를 다운시프트 하는 거지. 그런 기능으로 써. 원래 그렇게 하라고 있는 기능인데, 이게 이제
변속을 하다가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잘못 선택을 해서 3으로 놓고 그냥 주행할 수도 있고 D가 아니라 3으로 놓고 평소에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까 4단 중에 한 단을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늘 알고 있는 RPM 이 정도 사람을 태웠고 이 정도 RPM이면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면 3단 놓고 계속 다녀. 오씨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붙지? 이러면서 뭐 이상한가? 그러면서 계속 타. 많아. 오버드레이드 오프해놓고도 타고 다니는 사람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람들. 그래서 그 기능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 사람들이 자꾸 안 쓰고 문제가 생기니까 없애주세요.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제 차에 필요 없는 기능이 돼버리는 거지. 사람들이 안 쓰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일정 RPM에서 이 정도 속도 나와야 된다라는 걸 본인이 감각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거 왜 이러지? 왜냐면 쭉 밟으면서도 속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몇 명이 타고 있느냐에 따라 변속되는 타이밍이 조금씩 달라지거든. 그걸 느끼면서 운전을 해. 그래야 지금 내가 몇 단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자동이니까 그냥 단수 생각 안 하고 막 밟고 다니는 거지. 수동일 때는 그게 맞춰서 자꾸 이렇게 변속을 하잖아. 이걸 해본 사람들은 자동도 그걸 그렇게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자동을 하는 사람들은 몰라. 이 단수를 몰라. 그러니까 밑에 내리는 D 밑으로 있는 건 아예 안 쓰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도 안 썼지? 저 눈길을 썼어? 아, 왜? 해수면이 물이기는 하나 그 지구와 달과의 자기장 그 중력 차이로 인해서 이게 그 우리나라도 그 해수면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잖아. 네네. 그런 식으로 지구 전체가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이런 게 있어. 그렇지? 그래서 임의로 이걸 정해놓은. 그래서 평균 고도 그러니까 대기권에서 가장 낮은 곳이 해수면인데, 그렇지? 그 해수면 고도를 기준으로 평균을 잡는데 그 해수면도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mean sea level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전 세계의 해수면을 평균값으로 계산해서 해수면 평균 고도라는 게 나와. 그 고도를 기준으로 기압을 측정하거든. 14.7 psi 29.92 맞아.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기압. 네네네. 고려해서 제조사에서 정해진 그 스펙과 실제 내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스펙의 차이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기계를 써도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나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도 배터리 소모량 가지고 이런 걸로 충분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지 그 정도는 자기가 좀 알고 있어야 좀 이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알고 있는 물건이 있나? 지금 예를 들면 뭐 패드 평균적으로 몇 시간 쓴다 이런 거 알고 있어? 몇 프로 됐을 때 몇 시간 뭐 이렇게 데이터를 알고 있어? 몇 프로 됐을 때 시간? 그게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시간 100%일 때 계속 연속으로 사용하면 몇 시간까지 쓴다. 근데 이게 1년 후의 100%와 지금 100%가 또 다를 거야. 그런 데이터를 내가 쓰면서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지. 그런 거. 뭐 100%대야 뭐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50%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고일 때 기계가 새고일 때 50% 그러면 한 3시간을 쓸 수 있다. 이걸 1년 후에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1년 후에는 50%였을 때 1시간 쓸까? 그래. 뭐 이런 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사용자만 알 수 있는 거지. 이걸 똑같은 걸 또 새로운 사람한테 줬을 때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중고차를 샀다. 그러면 그 스펙을 내가 지금 이런 절차처럼 테스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새거일 때 성능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비교할 수 있는 또 좋은 자료도 되고 내게 성능이 어느 정도 떨어졌구나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지. 이게 사람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어. 평소와
사람 위치에도 뭐 몸무게 측정하고 뭐 스트레칭 할 때 어느 정도 내가 몸이 꺾이는지 뭐 몸무게도 재지만 혈압도 재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 뭐 그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평균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거 좋지. 처음 상태와 지금 상태. 그래서 데이터를 비교해야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가 답이 나오잖아. 풀려 있는 거예요, 모터가. 그래서 얘를 풀어봤더니 이게 느슨해진 그 틈을 이용해서 지금 진동하고 움직이면서 프레임을 파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프레임을 파먹으면서 원형으로 이렇게 얘를 깎아먹고 달리고 설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게 심해지면은 축과 타이어가 같이 돌면서 줄을 감아버리는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진동과 소음을 놓치지 않고 고장을 발견해낸 이제 정상회관이 죄송합니다. 아이, 좋아. 아주 좋아. 해결 방안으로 좀 라과셔를 바꾸자 토크C를 사용해서 상호 점검을 좀 원활하게 해보자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스크류에 네, 라과셔가 있긴 한데 더 좋은 와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와셔? 와셔가 아니라 볼트 자체를 락킹 할 수 있는 그 진동에 최적화된 볼트 너트를 써야 되지 않을까? 노트는 없습니다. 바로 그냥 타이어 모터 시프트랑 직책이에요. 아 그래? 헤드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세이프화 해야 되잖아. 가능할까요? 헤드가 5mm 이상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육각 볼트로 해놓고서 이제 구멍 있는 걸로 그런 것도 있어. 육각인데 볼트에 헤드 구멍 뚫린 거 있어. 좀 뚫기는 어려울 거고 뚫어 있는 걸 찾아서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락와셔도 견디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진동이 워낙에 강하거든 저기.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된다면은 그래도 건의해볼 만한 하겠 그렇지. 그럼 아예 제조 단계에서 세이프티 와이어 할 수 있는 헤드 볼트를 쓰면 저런 건 아예 결함 안 생길 테니까. 아니면 아까 같이 셀프 락킹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든지 셀프 락킹 너트를 쓸 수 있게. 그러면 더 좋지.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저렇게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뭐 워킹머신, 뭐 트레드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다 셀프 락킹 돼 있어. 계속 쿵쿵 뛰잖아. 그러니까 버텨낼 수가 없거든. 심지어 저 병원에 있는 환자용 침상 그것도 셀프 락킹으로 다 돼 있는데 저게 안 돼 있으면 말이 안 되지. 그 구조 바꿀 때 아무튼 뭐 저게 저 정도면 결함이 자주 나올 텐데 저거. 근데 제가 처음 발견한 겁니다. 이게 원인이다 저 설계 단계의 문제라고. 진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야.